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항상 건강 조심하고 바이러스 예방 수칙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지금부터 한국어 중급 2반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오늘 동화책을 읽었다이에요. 오늘도 공부할 준비 다 되었나요? 자, 우리 이제 그럼 오늘도 힘차게 공부 시작해 봅시다. 시작! 자, 우리 첫 번째 순서를 볼게요. 첫 번째 순서는 대화 순서예요. 자, 친구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에는 어느 나라가 있나요? 세계 전체 모든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한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 바로 세계입니다. 우리 이제 대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읽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어요? 여기 나오는 대화는 아니고 일기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CD를 틀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읽으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볼게요. 7월 1일 수요일. 날씨 맑음.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읽었다. 책 제목이 지구마을이다. 지구마을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지구마을 사람들은 함께 농사도 짓고 동물도 기르면서 살았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냈다. 책을 읽은 후에도 나는 지구 마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 내가 지구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책을 우리 반 친구들한테 소개하면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다. 네, 지수가 동화책을 읽었죠? 책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책 제목은 지구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지구마을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동물도 기르면서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지구마을,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 어휘 순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볼 단어들은 지구에 대한 단어예요. 포어로는 떼하이죠. 지구에는 6개의 대륙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유럽, 유럽과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아메리카도 노르트, 남아메리카, 아메리카도 소. 그리고 이 대륙에는 우리 대표적인 나라 몇 가지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볼 대륙의 나라는 아시아의 나라예요. 포어로는 아시아라고 하죠.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각 나라의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사진들을 준비했어요. 우리 빠르게 한 번씩 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아시아의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포어로는 코레아도스라고 해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태극기, 비빔밥, 한복, 그리고 광화문 이렇게 선생님이 4가지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도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죠. 중국의 국기, 중국의 랜드마크, 중국의 전통 옷, 그리고 중국의 전통 음식. 이렇게 선생님이 4가지의 사진을 또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아시아의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의 음식과 인도의 전통적인 춤사위 혹은 전통적인 옷, 인도의 국기, 그리고 인도의 랜드마크, 타지마할이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일본은 포르샤뽕이라고 하죠. 일본의 옷, 일본의 국기,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 스시, 그리고 일본의 랜드마크 이렇게 4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음식, 인도네시아의 국기,
국기, 인도네시아의 사람들, 그리고 랜드마크 이렇게 4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볼 대륙은 유럽입니다. 포어로는 에우로파라고 하지요. 자, 유럽의 첫 번째 나라는 영국입니다. 포어로는 헤이누 우니도라고 하죠. 영국의 국기와 영국의 랜드마크 이렇게 시계탑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알다시피 왕족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왕족의 사진, 그리고 영국의 사람들 이렇게 선생님이 4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도 바로 유럽의 나라 중 하나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파스타, 이탈리아의 유명한 피사의 사탑,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기, 좀 잘렸지만 이탈리아의 국기 이렇게 선생님이 또 4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는 포어로 홈메니아라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그렇게 유명하고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몇 가지의 사진을 갖고 와 보았습니다. 루마니아의 국가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루마니아에 이곳이 유명하다고 하고요. 루마니아의 사람들, 그리고 루마니아는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 포어로는 노르웨가라고 해요. 노르웨이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노르웨이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물 요리나 이런 생선 요리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바닷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런 전통 옷이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보도록 할게요. 포어로는 아프리카라고 하지요. 자, 아프리카의 나라 중 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어로는 아프리카도수라고 하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기와 사람들, 음식,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 하나, 이것을 갖고 와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나라 이집트, 포어로는 에시도라고 하지요. 이집트의 국기, 이집트의 유명한 관광지, 이집트의 옛날 고대에 남아있는 유적, 그리고 이집트의 음식 이렇게 선생님 4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케냐는 포어로 케냐라고 하고요. 케냐의 국기, 케냐의 사람들, 케냐의 음식, 그리고 케냐의 랜드마크 4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예요. 나이지리아의 국기, 나이지리아의 음식, 나이지리아의 사람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랜드마크 이렇게 4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으로 볼 대륙은 북아메리카, 포어로는 아메리카 두 널치죠. 북아메리카에는 3개의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로 멕시코. 포어로는 멕시코라고 하죠. 멕시코의 국기, 멕시코의 사람들, 멕시코의 유명한 곳, 그리고 멕시코의 음식 이 4가지의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미국, 스타두스 우니두스, 미국의 국기, 미국의 유명한 3곳, 그랜드 캐년, 헐리우드,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이 3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나다는 포어로 까나다라고 하죠. 캐나다의 국기, 캐나다는 단풍 국가로 유명하죠. 그리고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들, 캐나다는 아이스하키로도 유명해요. 그리고 캐나다의 랜드마크, 이렇게 4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대륙은 남아메리카, 포어로는 아메리카도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브라질, 포어로는 브라질이라고 하죠. 브라질의 국기, 브라질의 유명한 삼바 축제, 카니발 축제, 브라질의 음식, 그리고 브라질의 유명한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술 동상까지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포어로는 아르헨티나라고 하죠.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탱고, 아르헨티나의 국기, 아르헨티나의 음식,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파타고니아 사진도 갖고 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대륙은 오세아니아, 포어로는 오세아니아라고 하죠. 오세아니아의 국가 중 하나, 호주, 아우스트랄리아. 호주는 이렇게 코알라로 유명하죠. 코알라가 많은 국가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의 하우스, 이렇게 호주의 원주민들, 그리고 호주의 국기까지 이렇게 4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너바젤랜디아라고도 하죠. 뉴질랜드의 국기, 그리고 뉴질랜드에 양이 많아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랜드마크. 이렇게 4가지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모든 나라의 사진들을 보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네, 3번째 순서는 문법과 표현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 이 대화 안에 숨겨져 있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 친구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네, 오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일기로 쓰려고 해요. 일기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라고 쓸까요? 네, 오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네,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뭐뭐요 라고 말을 하지만 일기를 쓸 때는 뭐뭐 아요 혹은 어요를 쓰지 않고 뭐뭐 는다 혹은 뭐뭐 얻다를 써요. 그래서 읽었어요가 아니라 읽었다 라고 써요. 그래서 일기에는 오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라고 써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문법은 뭐뭐 니은 는다 혹은 뭐뭐 얻다. 한국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과 그래서 주로 쓰는 말이 달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줄임말을 많이 쓰지만 글을 쓸 때는 줄이지 않는 본말로 써야 해요. 기본적으로 발음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말할 때는 뭐뭐요 채로 말하지만 글을 쓸 때는 뭐뭐 니은 는다 혹은 뭐뭐 얻다로 써요. 그래서 예문을 볼게요. 아침에 날씨가 맑았어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비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쓸 때는 아침에 날씨가 맑았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비가 왔다. 이렇게 써요. 친구들 여기에 있는 것을 함께 우리 참고를 하면서 우리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도서관에 사람이 많다. 두 번째. 어제는 비가 많이 왔다. 바람도 많이 불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보기를 볼게요.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이것을 바꿔서 지금 밖에 비가 온다.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한번 친구들이 한번 먼저 혼자 해보고 쉬우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선생님과 풀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혼자 풀어보고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친구들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썼나요? 네, 정말 잘했어요. 한 번 배웠는데 바로 쓰다니 정말 잘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두 번째 문법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법도 여기 대화에 숨겨져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접시에 케이크가 있었는데 없네요. 케이크는 누가 먹었을까요? 동생이 먹었어요. 정말 동생이 먹었어요? 아니면 동생이 먹었어요? 라고 생각해요. 동생이 먹었어요 라고 생각해요. 네, 그럴 때는 아마 동생이 먹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문법은 뭐뭐는 혹은 뭐뭐을 것 같다 입니다. 이 문법은 어떠한 상황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추측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드름이 얼어있는 것 보니 어제 정말 추웠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고드름이 얼어있는 걸 보고 어제 정말 추웠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쓰이는 말이 뭐뭐는 것 같아 예요. 그리고 여기도 어떤 그림을 보았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혹은 내가 추측하기에는 할머니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이것을 보면서 우리 참고를 하고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케이크가 하나도 없네요. 민수가 배가 고파서 다 먹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화.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친구들 보기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혼자 풀어볼게요. 선생님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우리 여기 사진을 보면서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어떤가요? 잘 풀었나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순서는 듣기 순서입니다.
우진이와 지수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듣기 질문을 들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듣고 말해봐요. 1번. 누가 수진이 여동생이야? 기억해? 핑크색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 옷, 가방, 머리핀 모두 핑크색이었거든. 그리고 항상 치마를 입는 것 같아. 볼 때마다 치마를 입었어. 얼굴은 기억해? 응, 수진이처럼 눈도 크고 예뻤어. 2번. 할머니 선물을 사려고 해. 어떤 선물이 좋을까? 할머니께는 스웨터 선물이 좋을 것 같아. 어른들은 추위를 잘 타셔. 그럼 모자도 같이 살까? 할머니 머리가 길어? 아니, 짧은 파마 머리셔. 그럼 모자는 안 사도 돼. 스웨터와 어울리는 목도리는 어때? 목도리는 잘 안 하실 것 같아. 작년 겨울에 한 번도 못 봤어. 네, 잘 들었나요?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수진이 동생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이 친구였어요. 왠지 기억하나요? 바로 핑크색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옷, 가방, 머리핀 모두 다 핑크색이었다고 했어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치마를 입고 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여동생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진이는 무슨 선물을 살까요? 기억하나요? 두 번째예요. 왜 그런지 기억하나요? 모자도 같이 살까라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머리가 길지 않고 짧은 파마셔서 모자는 안 사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목도리는 잘 안 하실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스웨터만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젠 다음 순서, 다섯 번째 순서, 읽기 순서 한번 볼까요?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따라와 볼게요. 오늘은 세계문화축제의 날. 지수네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세계문화축제의 날 행사가 열린다. 축제날 지수 엄마는 우진이 엄마하고 같이 불고기와 잡채를 준비하셨다. 아이들이 불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불고기는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지수는 기분이 좋았다. 지수는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았다. 중국 친구가 가져온 만두도 먹고 멕시코 친구가 가져온 나초도 먹었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전통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했다. 지수는 한복을 입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산티는 바틱을 입고 일본에서 온 세나는 기모노를 입었다. 자기 나라의 전통 옷을 입은 친구들의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읽은 내용과 같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세요. 한번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불고기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맞나요? 틀렸나요? 네, 맞았어요. 아이들이 불고기 아주 좋아한다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불고기는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죠? 자, 그렇다면 지수는 불고기와 잡채만 먹었나요? 네, 틀렸어요. 왜냐면 지수는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았다고 했지 불고기와 잡채만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지수는 전통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건 맞나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지수는
한복을 입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전통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재밌었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전통 옷 퍼레이드에서 친구들이 입은 옷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첫 번째, 이 한복을 입은 친구는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지수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기모노를 입은 친구는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일본에서 온 세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틱을 입은 친구는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산티였습니다. 읽기 문제도 끝냈고요. 이제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어요. 우리 어떤 기념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에는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 외에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기념일이 있습니다. 2월 3일은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인삼데이, 3월 7일은 참치데이로 불립니다. 이는 발음이 각각 인삼과 참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3월 3일은 3이 두 번 있다고 하여 삼겹살 데이, 11월 11일은 11이 모 회사의 과자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그 과자의 이름을 따서 빼빼로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서양의 밸런테인 데이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빼빼로라는 과자를 주고받습니다. 인삼데이와 삼겹살데이는 우리의 농가의 발전을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어떤 기념일이든 그날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이런 기념일이 있었다는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가 배운 대륙을 한 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죠, 보기가? 그러면 한번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고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어떤가요? 답이 맞았나요? 정말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여기 나라가 있고 여기 대륙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어떤 대륙에 속해 있는지 한번 연결을 해보고 우리 친구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 버튼 눌러서 혼자 한번 풀어볼게요.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어떤가요? 여기 답이 나왔는데 잘 맞았나요? 잘했습니다. 자, 이젠 세 번째 문제, 문법 뭐뭐 는다, 뭐뭐 없다를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여기는 말할 때 쓰는 문장, 그리고 밑에는 쓸 때 쓰는 문장.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문제를 혼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서 혼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과 답을 맞출게요. 지금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잘 풀었나요?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여기 보기를 보면서 여기 있는 문장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법을 쓰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정지 버튼 눌러서 혼자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어떤가요? 잘 풀었나요?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여기 있는 이 문법을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게요. 여기 보기 볼까요? 지수가 교실에 없네요. 네, 화장실에 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을 이곳에 한번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써볼게요. 친구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답을 맞출게요. 지금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어떤가요? 잘 풀었나요? 네, 정말 잘했어요. 마지막 문제,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법을 쓰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하늘이 많이 흐리네. 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여기 괄호 안에 쳐져 있는 이 단어를 한번 쓰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 버튼 눌러서 혼자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잘 풀었나요? 네, 정말 잘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 한국어 중급 2반 제2강도 끝이 났어요.
오늘 수업도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댓글창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었다면 넘어가지 말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항상 건강 조심하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